예. 방송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해커들의 예. 특히 어디겠습니까? 저 짱깨나 예. 아니면 좀 북조선 빨갱이나 예.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 시진핑이 중학교 중졸 졸업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하니까 아니 뭐 학력이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 마이크가 그냥 뚝 꺼져 버렸습니다. 잡은 우리나라는 고졸 출신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참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니 고졸이라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나라 이게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14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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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산 전기차가 잘 팔릴수록 중국이 울고 미국이 웃고 있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중국 차가 이제 선전을 하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뭐 염려스러운 일이 이런 논조로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핵심을 모르는 거죠. 예.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 중국 전기차가 지금 회사들이 줄줄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팔릴수록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일주일에 한 대꼴로 전 세계에서 중국 차가 불이 난다. 뭐 배터리가 펑펑펑 터진다. 뭐 이런 나오고 있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인공지능 AI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다가 낭떠러지로 가든지 잘 가다가 차선을 넘어서 상대 쪽에 차가 오는데 키스하러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결국 이 운전자가 고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주고 샀는데 아니 뭐 중국 사람들이 저걸 살 정도 같으면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차가 뭐 낭떠러지로 가든지 뭐가 안 되든지 하면은 자기 전 재산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 차를 샀던 사람들이 반중 정서를 넘어서 완전히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전기차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사실 중국 사람을 죽이려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이 사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죽이려고 전기차로 이제 구조를 전환시켜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도 중국이 진출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미국이 안 나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정부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차를 만들어가 저 보시면 시트를 뜯지도 않고 어느 야산에다가 뭐 수십만 대를 갖다 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기는 생산을 해 놓으면 보조금 받고 국내 GDP로는 잡히는 거죠. 그죠. 중국의 국내 GDP 양이 이만큼 늘어나서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통계 수치로는 잡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버려지는. 저 시트다. 그러니까 안에 뭐 중국산 자동차가 뭐 몇 천만 대가 팔렸니 무슨 배터리가 뭐 세계 1위니 하지만은 전부 저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전부 저게 이제 앞으로 산업 폐기물이 되고 저기 그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거 녹아가지고 땅에 내리면 저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자원의 낭비에 대해서 이제 차이나 크리시스 제임스 골이라는 이충근 박사님 강의 시간에 나왔던 그 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수요도 없는데 만들어지는 주택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차이나가 왜 차이나입니까? 오리지널 스펙하고 실제 제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나 아니에요. 원래 수요와 공급 차이가 많아요. 공급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그래서 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차이 나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중국 지금 미국이 내 이제 미국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뭐 전기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시 저 디젤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구조 재편을 해서 전기차로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전기차 모드로 전환하니까 다시 이걸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미국이 엄청나게 가스를 확 푸죠. 가스 뭐 이런 거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가스라고 하면 그냥 LNG 가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우리가 휘발유를 가스라고 해요. 가솔린. 가솔린. 그 가스라는 게 이게 석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셰일 가스를 통해서 셰일 석유를 통해서 왕창 그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굳이
비싼 전기차를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중국제 전기차 공장이 줄부도 나는 겁니다. 중국은 수요 안 따지고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한 100대 정도의 수요가 팔릴 거로 예상이 되면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뭐 200대 300대 지을 수 있도록 공장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100대가 팔리던 게 70대 80대 팔리면은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 중국 내에 타이어 공장 망하죠. 배터리 공장 망하죠. 그 뭐 전기차 뭐 이거 바퀴 이거 핸들 공장 망하죠. 거기다가 또 뭐가 망합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무슨 뭐 그 연료전지, 응급제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뭐 그런 그 뭐 니켈 광산도 다 망하지. 광산 옆에 식당이고 뭐 노동자들 전부 다 줄도산하지. 연쇄 부도가 일어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올 11월 되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지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이 대중국 압박을 하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한 뭐 10배 이상 압박을 하겠죠. 그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더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쨌든 간에 바이든 때 팔이 비틀려 가지고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을 했어요. 강제로 가서 미국에서 공장 건설했죠. 건설하고 중국에서는 공장을 뺐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공장을 뺐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뺐죠. 어떻게 좀 미국 말을 잘 들으니까 전 세계에서 기아차, 현대차가 잘 팔리는데 기아차가 더 잘 팔려가지고 큰 집인 현대차를 지금 수출해서 능가해버린 거예요. 기아차가 보니까 여기 저 화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아차가 조금 건물이 높게 나온 거 보십니까? 태극기를 올렸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미국 말 잘 들으니까 사실은 중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재래식 자동차까지 디젤차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죽여버리기 위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를 미국이 밀어주는 그게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 차들은 경쟁이 안 되는 게 미국 차는 일단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차를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큰 덩치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름도 기름이지만 유럽은 도로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차는 유럽에서 안 팔려. 덩치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번 렌트를 해서 한번 돌아다녀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팰리세이드가 가장 큰 SUV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국에는 그 이상 되는 너무 큰 차들이 너무 많은 거야, SUV가. 근데 이게 연비를 미국 사람들은 안 따져요. 기름값이 싸니까 뭐 연비. 근데 이번에 뭐 바이든 때 이제 인플레가 하도 되니까 이 셰일 석유 생산을 중단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죠. 인플레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학생들 타는 노란 버스 있잖아요. 그건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그거하고 일반 버스하고 충돌하면은 일반 버스가 완전 가루가 돼버리면. 옛날 우리 미군 부대 주변에 있던 군용 버스들이 다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전투용 장갑차를 해도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정도로 튼튼하게 보호한다 이건데 그러면 연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연비 생각 안 한다. 험비 같은 거 상업용 험비 차량이 있는데 연비가 3km 정도 나옵니다. 3km에서 4km. 그러니까 리터당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동전을 그냥 허공에 뿌리면서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유소 보일 때마다 서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뭐 주유소 그것도 그거지만 차체가 원체 크니까 이 차 돌리고 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맞습니다. 그런 차들이 그런 차들은 유럽에 안 팔려, 한국에 안 팔려. 그런 차들은 전기차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특히 트럭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친환경 해가지고 친환경 차로 이제 중국이 따라오게끔 그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따라오니까는 다시 가스값을 확 내려가지고 중국차 안 팔리게끔 전기차 안 팔리게끔 이번에 특히 테슬라 전기차 트럭 이번에 한파가 몰려오니까 완전히 그냥 고물이 돼버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제 리노님, 차아람님, 행복님, 오세자님
하여튼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 진격의 변호사들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야, 이 채널이 진격의 변호사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퍼지는데 진격의 변호사 유튜브에서 진격의 변호사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진격 어디로 진격합니까? 북한으로. 예. 그리고 만주 땅으로. 그죠, 예. 연해주로. 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 예. 자, 그 남한 빨갱이, 북한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서로 이간질 프로젝트,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총질하게 만드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자, 현대차 그룹이 지금 뭐 미국에서 엄청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잘 팔리는데 현대차는 이미 공장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철수했죠. 중국에 철수하고 전기차 공장을 지금 미국에 이제 짓고 있죠. 올해부터 이제 뭐 가동한다고 하는데 저 IRA법에서 보조금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막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포라는 게 미국 정부의 보조금, 예. 보조금을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팔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스 시장, 뭐 우리 같으면 렌탈 시장 있잖아요. 빌려주는 그런 시장은 또 보조금이 나오나 봐요. 네. 그런 시장으로 거기는 또 보조금하고 좀 상관이 없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를 살려면 기다리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예. 2년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리스 회사에서 전기차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요. 예. 그리고 리스를 이용하면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리스 시장에서 현대 뭐 기아차가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또 뭐 나오는 그 한 1조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보조금 없이도 제일 잘 팔리는데 네. 보조금까지 나오면은 뭐 그냥 날아다니겠죠. 네.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위기가 오면 강해지는 게 중국에서 빠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다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전 세계에 공장이 있으니까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느 도시 가면은 거기는 현대차, 기아차를 안 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쳐다봐요. 조지아주 예. 현대차 공장 있는데 같은 데는 예, 그런 데는 미국 기업인 거죠. 예. 미국 사람 고용하고 미국에 세금 내고. 왜냐면 미국 법인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현대차의 전기차든 무슨 디젤차든 간에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네. 예. 왜냐면 거기가 그 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 거기에서 세금을 창출하는 이 기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손해보는 거를 다른 나라의 중국차 기업들을 박살내버리고 일본차를 손보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이 활개를 치고 잘 팔릴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차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오늘 뭐 신문도 나왔는데 도요타가 이 품질 검사를 허위로 했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 그 미국에서 다 그 부분을 소스를 다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미국이 그 모르고 있다가 이때까지 그 다 숨겨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담배 우리나라 그 담배공사가 미국에서 뭐 1조 뭐 몇천억 뭐 돈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들 미국이 다 평소에는 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날리는 거죠. 이번에 또 홍콩 법원에서가 헝다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인데 중국 내륙에서 지금 뭐 청산하느니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내렸어요. 저기 홍콩 법원인데 홍콩이 뭐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홍콩 법원이 봤을 때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너가 뭐 죽을래 살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 법원에서 헝다가 청산 명령했는데 저게 뭐 3천 몇백 조의 자산인데 그게 전부 다 이제 휴지가 되면은 중국 내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들, 줄도산 그리고 저 샤시 업체들, 시멘트 시멘트를 쟤들 거의 한 절반만 썼겠죠. 절반 시멘트, 뭐 철골 업체들, 뭐 레미콘. 뭐 등등등등 하청업체 줄도산하는 거죠. 예, 정다 그룹이 이제 뭐 중국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을 때 이런 수익 구조나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죠. 관시, 뇌물 주고, 관시, 뇌물 주고 그걸 가지고 이 대출을 받는데 외국 기업에 대한 채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내 기업은 그러니까 중국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공산당 간부만 연결이 되면 뭐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외국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저기 홍콩 법원에 이거를 청산명령 신청한 팀들도 예. 외국 채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09년인가 10년에 네. 그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그 노동대학에 네. 그 뭐 거기 한국에서 비즈니스 뭐 이런 그 한국 정부에서 만든 그런 뭐 과정이 있어가지고 뭐 비즈니스 과정 한다고 연수를 갔어요. 한국 정부 지원금 받아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상해도 그렇고 대도시들이 건물이 50% 이상이 공실이더라. 야 이거 망하겠다 싶었던. 근데 덩어리가 크니까 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 그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고리라는 그 차이나 크리시스에서 예. 거기도 수요가 없는 부동산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수요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내고 예. 그러다 보니 저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망하는 기업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대출 투자들이 이제 철회가 되고 투자자들이 물러가면서 회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추가 대출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2009년 10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야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난 몇 개월 안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뭐 2012년에 박근혜 정권 되면서 완전 친중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야 된다 막 그랬는데 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아 쟤들 저기 박근혜 정권 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왜냐면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 왜냐면 그때 벌써 그 중국에 갔던 그 상인들 저 상공회의소 그 사장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더라고요. 이미 이제 왜 손해를 보고 이미 손해보고 예, 발 빼고 있는데 상황이었죠. 한국의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런 걸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네.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제 친중 세력들이 그죠. 예. 예. 그 세력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는 세력들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저기 자유통일당 당 대표를 사임을 했습니다. 예. 사임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백의종군해서 돕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뭐 종일이님, 그리고 김금수님, 리에노님, 하여튼 온달공주님, 이상열님,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하여튼 응원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저 글자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제가 벌써 노안이 왔나. 저도 노안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어디까지 하겠냐. 예. 아니 하여튼 헝다하다가 이제 아니 근데 헝다가 저기 중국의 4위라고 그러면 1위, 2위, 3위는 안 망하겠습니까? 다 망하지. 망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오신 뭐 그냥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네. 할게요. 예.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거지.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똑똑한 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이제 멍청한 놈을 짓밟으면 자기 위상이 안 올라가잖아요. 아, 이 새끼 진짜 똑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이거야. 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 스타일은 러시아를 사랑해서 러시아를 우리 편이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푸틴하고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도 이게 나왔더라고. 트럼프 말 믿을 거 없다고. 우리 트럼프가 돼도 우리한테 좋을 거 없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외교적인 수사죠.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두 강대국을 적군으로 만드는 거는 국제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적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일단 중국 먼저 죽이고 그 다음 러시아를 손모는데 러시아는 미국하고 붙을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건 유감만 줄창 낮춰버리면 저 죽는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셰일 석유만 증산해버리면 러시아는 러시아의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100. $100가 원유 가격이 넘지 않으면 저기는 이제 하드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 석유를 시추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소프트 오일이라고 해서 빨대만 꽂으면 올라오는데 저기는 너무 어렵게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 다시 이제 석유, 특히 셰일 석유를 증산하면서 가격을 $50 이하로 만들어버리면 러시아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저기 21세기 지정학의 미국의 패권 전략, 저 영문 원제는 The Next Decade인데 저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썼던 저게 2018년 3월 초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 나오죠. 미국의 대전략이 저 책은 꼭 사보십시오. 근데
저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러시아하고 독일이 뭉치는 걸 막아야 된다. 에너지, 자본, 그리고 기술이 만나면은 이게 반미 정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패권자가 나타나는 걸 막고 아시아에서 또 다른 패권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 일본이죠, 예. 아시아는. 예. 그래서 유럽에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 독일인데 독일이 러시아의 자원과 독일의 기술이 만나면 패권 국가가 유럽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폴란드가 지금 급부상하고 한국 무기를 왕창 사가면서 네. 독일이 지금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맞습니다. 독일은 지금 산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러시아산 가스 기름이 끊겨버리니까 싼 가스와 석유를 파이프를 통해서 직접 받아왔었죠. 근데 이게 다 무너졌죠.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중동이 지금 뭐 이란이 뭐 미군 기지, 시리아 미군 기지 공격하고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하고 뭐 후티 반군이 수에즈 막아버리고 하니까 중동에서 기름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기름이 와야 되는데 트럼프가 미국산 셰일가스 사라고 그때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이제 이란이죠. 예. 왜냐하면 사우디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게 인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인구도 많고 과거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역사적인 이런 근거도 있고 해서 인구가 8천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이제 자원과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또 자원이 만나면 러시아의 과학 기술도 있죠. 예. 만나게 되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 패권을 이란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과 러시아를 또 막아버리는 거죠, 미국이. 그 트럼프 때 정책을, 외교 정책을 보면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유럽 국가들한테 방위비를 2%, GDP 2%로 올려라. 네. 그리고 미국산 셰일가스 세로를 많이 사라. 네. 너 언제까지 안보 무임승차 할 거냐. 무임승차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스 사. 우리가 그래 뭐 군비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나토의 방위군을 갖다가 주둔시키고 그 비용 충당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때 웃었죠. 예. 그때 이제 독일에는 이제 메르켈, 그러니까 푸틴과 동문수학한 좌파 총리였죠. 메르켈이 있었고 말을 안 들었죠. 그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이 완전히 경제가 지금 알거지 돼가지고 맞습니다. 기름값이 3배, 4배 뛰어버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조 원 가까이 그 에너지 보조금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5배, 6배 올라가고 전기세가 10배 이상 올라가면 독일 산업이 무너지게 된 거죠. 1억 하던 차가 10억 한다고. 그럼 사겠습니까 그게? 그 산업이 무너지고 자동차 산업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 독일에서는 이게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미국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미국으로 옮기고 독일은 망하는 겁니다. 유럽이 전체가 망하는 거죠. 지금 그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 되면은 지금 유럽이 완전히 친중이었거든요. 그 1대1로 전략에서 이탈리아까지 해서 친중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독일도 중국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사실 친중 색채가 강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중국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안 팔리고 중국산 물건 안 팔리고 그러면 중국의 돈줄이 끊어지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줄도산하는 거죠. 그리고 중동에도 1대1로 그 수천조 깔았는데 수천조 투자한 게 제로가 되는 거고 중동이 엉망진창 되면 중동에도 중국의 제품이 수출 안 되니까 그냥 중국은 줄도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친중 국가를 저래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야 이라크에서 우리 철군한다. 지금 협상하고 있고 이란이 우리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군대를 공격해서 근데 웃기는 건 이란이 공격하기 6시간 전에 야 미사일 쏘니까 다 피해 해가지고 비행기 다 빼고 미군 다 빼고 그 미군 기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거기 폭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란에 쏜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저기 이제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반미 세력들이 이번에 공격해서 미군이 좀 사상이 많이 있었죠. 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뭡니까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머리 아프다 하고 빠지는데 그 트럼프 전략이 중동에서 발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좌파 매체들까지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외교 전략이 그대로 지금 트럼프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신문도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반 트럼프 진영을 형성하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될 수 있다는 이런 보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중동이 그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발 빼면서 중국한테 야 우리 힘이 없어가지고 후티 반군을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못하겠어 후티 반군 좀 처리해줘 이러고 중국을 밀어넣는 거죠. 근데 후티 반군은 사실 이란이 밀고 있고 이란과 중국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연합을 형성하고 있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중국이 안 들어가면 중국도 겁쟁이네 이 새끼야 이제 뭐 뒤에서 손가락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들어가면은 저기도 밀어놓고 이제 저기서 완전 아수라장 내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끔 그래 만들고 미국은 중동에서 발 빼가지고 아시아로 오는 겁니다. 지금 그 전략을 하고 있고 사실 중동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 이제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중공 입장에서는 사실 중동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사실 에너지 공급원 자체가 위험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저기가 완전히 중동이 아수라장 되면은 중국은 수출 시장도 없어지는 거고 저기서 에너지도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뭐 이란하고 미사일 쏘았다는데 거기 과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달항에서 중국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들어가고 철도가 들어가는데 거기가 엉망이 되면은 또 중국이 에너지 수급이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과다르 이쪽에 하여튼 발로치스탄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기는 이제 파키스탄, 이란 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파키스탄 남부 지역인데 발로치 사람들이 이란 지역에도 있고 파키스탄 지역에도 있는 거예요. 이 쿠르드족이 이란, 터키 이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쪽을 이제 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저기서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가 엉망진창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으로 중동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1대1로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중국이 뭐 2,000조 3,000조를 투자한 그게 하루아침에 허공에 날아가는 거고 저기 지중해 지역 그리스 뭐 저쪽은 다 친중국가인데 저기도 그냥 경제가 완전 그냥 씨를 말리는 거죠, 그냥. 그래가 중국하고 엮여 있는 국가들은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 중국하고 엮여 있고 특히 중국이 이제 1대1로와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곳에서 전부 다 저렇게 빨갛게 터지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얀마, 파키스탄이 중국제 비행기 전투기를 샀어요. 그런데 미사일이 안 나가. 쏘았는데 미사일이 안 나가. 이 뭐에 샀어 그럼? 그러니까 미얀마가 또 반중으로 돌아서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미얀마 군부는 사실 중공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돈 퍼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중국 군의 무기를 수입해서 했더니 사실은 띄울 수 없는 비행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 군부가 뭐 폭격을 했는데 그게 또 중국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 내가 볼 때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들이 있고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샀어요. 그 실사단이 가서 보니까 엔진이 없어. 원래는 그 엔진이 독일산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는데 독일에서 수출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미국 압박 때문에.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태국이 한국산 전투함을 산다는 거예요. 그 지금 독일이 이제 죽어나가는 게 저 중국에다가 군사기술 많이 팔았어요. 뭐 저기 뭐 MTU 엔진도 그렇고 말은 민수라고 하는데 민수용이라는 명목하에 그 중공군 디젤 잠수함에 쓰이는 엔진들이 전부 다 독일산 엔진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선박이라든가 대형 엔진에 이게 MTU 엔진이라는 게 많이 사용되는데요. 굉장히 그 디젤 엔진 쪽은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산업이 지금 뭐 10%가 다운됐다는데 이제 자동차 수주 절반 감소 이게 뭐 작년 기사인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딱 당선이 되는 순간 중국의 돈줄을 더 쪼아가지고
중국으로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 그 중국군이 말 타고 활 쏘는 시대로 돌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아, 8기군으로 돌아가네요. 예, 청나라 8기군. 말 타고 창 들고 그 만주에서 과거에 요거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만주 개장수. 말 타고 네. 개장수 하던 말 타고 개장수 아니라 개 타고 말장수 하던 시절. 뭐든 그 시절로 돌리는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100% 망하고 한국에 투자해놓은 중국 기업도 100% 망하게 해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이 수교를 끄는 건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거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친중 세력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씨를 말리는 작업이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여튼 요건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친중 세력을 대한민국 땅에서 없애야만 이제 통일의 전제 조건 첫 번째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우리가 없을 때는 사실 중국군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개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건을 윤석열 정부 때 이번에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방비 분담 미군 그 비용 분담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통 크게 분담해 주되 그 부분을 워싱턴 협상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고 핵무기와 이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제 방위비 분담금 뭐 지금 1조 몇천억 뭐 내달라 하는데 그게 뭐 2조든 3조든 5조든 줄 테니까 미국 무기를 여기 더 많이 갖다 놓으세요. 10조도 줄 테니까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 무기가 여기 한반도에 들어오죠. 그러면은 중국은 안 그래도 지금 중공군 월급 안 나옵니다. 월급 안 나오고 연금도 안 나온다고. 퇴직 군인들 연금 안 나오고 무장 군인들이 월급이 안 나오고 무장 경찰들이 월급이 안 나오니까 데모 진압을 안 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중국은 이상한 게 외부 국방비보다 내부 안전망 공안이 더 많아요. 공안이 240만이래요. 공안이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국가, 이상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무장 경찰들이 봉급이 제대로 안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가 무슨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SNS에 막 도는데 그 차단을 안 해요,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차단하는 공안 기능도 반 시진핑 상당히 이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반 시진핑 세력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뭐 만약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뭐 5조 주든 10조 주겠다 해가지고 미국 무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중공군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군비를 증강해야 돼. 야,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 군인들 월급도 안 나오는데 군비 증강해야 되면 가랭이 찢어지가지고 파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조금 생각이 있으면은 야, 무한 군비 경쟁하자 해가지고 야, 우리가 10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군비 증강하는 거는 얼마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뭐 미군한테 5조를 주든 10조를 주든 간에 하면은 미국의 F-35, F-22 여기다 왕창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그게 중국은 안 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이제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핵무기뿐만 아니라 전략 자산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코앞에서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뭘 주냐면요.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주는 거예요. 반도체도 우주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는 틀리다더라고. 군사용 반도체. 그거를 기술을 이제 막 주는데 말은 공동 개발하자 이건데 기술 주는 거지 이게. 기술 주는 거죠. 기술 주면은 한국이 옛날에는 미사일을 뭐 1000발 만들려면 미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거를 그 군사용 GPS나 이런 거를. 그리고 인공위성 만들려 하더라도 그런 반도체를 사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한국에 독자적으로 만들면은 인공위성도 뭐 1000개, 10,000개 막 띄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막 쏘는 거지. GPS라는 게 이제 우리는 우리 일반적으로 GPS가 나오는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선박에서는 GPS를 아주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20년 전부터. GPS는 뭐냐면
하늘의 별 대신 예. 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GPS 위성이 24개 위성을 띄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쌍곡선 항법이라고 하는데 그 위성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우리 위치를 대항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위치가 별이 없어도 별 대신해서 하게 되는데 이 GPS 위성을 중국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죠. 예. 근데 미국에서 GPS 관련 정보를 차단하면 우리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우리가 GPS 위성을 날려야 되는데 위성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까 성상훈 대표님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반도체를 써요. 왜냐하면 올라가서 우주 공간에서 이 대기권을 자외선이 많아가지고 예. 손상이 금방 자외선에서 손상 안 돼야지 그다음에 거기서 차갑고 뜨겁고 이걸 견뎌내야지 하니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견디는 반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GPS 위성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테스트 하는 데만 10년 걸린답니다. 그 반도체 테스트 하는 데만.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한미 공동 개발하자 하는데 무슨 공동 개발이야 미국이 주는 거지. 요렇게 개발하 저렇게 개발하 하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우주에다가 막 위성 쏘고 미사일 뭐 이렇게 탄도 미사일 막 1000개 2000개 만들고 하면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탄도 미사일 막으려면 미사일 방어망도 설치해야 되고 한국하고 우주 전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이제 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ICBM을 날려서 공격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탄도탄을 방어하는 기술은 약한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을 겨냥한 탄도탄들이 마련되어 있으면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중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서 날아오는 탄도탄, 대한민국에서 날아오는 탄도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가 문제냐면 중국판 GPS가 있어요. 있는데 바이두? 몰라 있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모르고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GPS를 그래서 차이나 그 차이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정부에서 다르라니까 달고 있어. 근데 안 켜는 거야. 왜 안 켜냐 물어보니까 이거 달고 가면은 절벽으로 떨어진대. 이게 저기 좁은 데서는 이게 낭떨어지는 이런 데서는 그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 믿고 가다가는 골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은 그 GPS 위성 신호를 받아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확한 요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군사용 위성하고 그냥 일반용 상업용 위성 그 GPS 그 정확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도심에 들어가면 목통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위치하고 조금 차이 나는 거 있죠. 근데 군사용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 이 오차가 작아야 정확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국은 아직 그 기술이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말씀드린 그리고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 GPS가 미국의 그 군사 위성 24개가 이제 떠 있는데 이게 오차가 한 3마일 정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군사용으로 못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군사용 그 GPS 칩을 한국은 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는 쓰는 GPS는 야 오차가 없는데 하는데 그거는 육상 기지국에서 수없이 많은 맞습니다. 위치 보정 그 주파수를 쏘아가지고 위치 오차를 보정을 하는 거거든. 그 중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이 그런 식으로 군비 경쟁을 하면은 중국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을 중국에 많이 넘겼죠. 많이 넘겼습니다. 많이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 제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공 후티가 아니고 저기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지중해 쪽 왔어요. 하마스 때린다고. 그러니까 어머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그 뭐 이지스함하고 있는데 그 하마스가 쏘는 뭐 탄도미사일이 무서워 도망갔겠습니까? 너가 죽어봐 이 새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도 뒤지든 말든 너가 중국한테 뭐 무기 팔고 기술 팔고 해서 끊으라고 했잖아. 특히 레이더 기술, 레이저 기술 이런 것도 많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중국하고 엮여 있는 독일
독일이 투자 많이 했거든요. 네. 독일 죽여버리고 저기 이스라엘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산업이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네. 저거 여러분 한국의 언론에 나오는 건 믿지 마십시오. 저거 네. 외신 보고하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재기 불능까지 저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또 이 반인륜적 행위가 저기 또 국제 유엔 재판소 이런 데서는 또 막 제소되고 뭐 기소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한국 언론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조금 위험한 게 앞에서는 이거 하고 사바 미국 형님 사랑해 하고 또 뒤에서는 딴짓하고 하니까 지금 일본도 위험하고 지금 한국도 지금 과거에 그 러시아의 그 도시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군사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미국이 가만 안 놔뒀죠. 그러니까 도시바 그 코콤 저기 저 공산권에는 기술이 못 들어갈끔 차단을 했는데 도시바에서 몰래 러시아에다가 이 절삭 공구를 수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러시아 핵 잠수함들이 소리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미군이 그거 찬다고 헤맸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도시바에서 그 수출했고 그게 안에서 내부 폭로가 터진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바가 지금 뭐 망했나요?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죠. 네. 거의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시바 아마 여러 회사가 흡수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반도체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치는데. 자, 우리가 미국의 패권에 올라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역행하는 이런 전략들을 이제 짜게 되면 특히 이제 중국에 붙는 이런 부분의 전략이 우리한테 들어간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됐을 때는 삼성, SK도 중국 공장, 반도체 중국 공장,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전부 다 철수해야죠. 철수가 아니라 버리고 나오는 거죠. 버리고 나오는 거죠. 현대가 헐값에 공장 넘기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헐값에 넘기고 나오면은 삼성이나 SK가 다른 데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쭉쭉 날아갈 건데 그게 아니고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다가는 이재용 회장이 저기 최고 경영자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또 삼성의 주식 가지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죠. 아니 미국에서 오는 손님들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오늘도 이제 오늘은 좀 막힘없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진경희 변호사들 시청해주고 앞으로 이제 국제 관계 관련된 국제 뉴스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가고 또 이제 앞으로 관련된 소식들 특히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자세하게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중간에 해킹이 없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오늘 잘 마쳤습니다. 저희가 해킹 때문에 뭐 몇 월 며칠 메시 하겠다 이거를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갈렘님이 저 차량용 GPS는 지상기지국 삼각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인공위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용서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 인공위성의 원칙 선박에서 20년 전부터 GPS를 사용하고 그 부분에서 전파항해를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이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종료. 방송 중단 제가 할게요. 방송